예, 영상 하나 또 찍어볼게요. 이번 주제는 결혼 못한 여자의 삶, 결혼을 못한 여자가 어떻게 사는가. 여기는 결혼 안 한 여자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미혼이 많아요. 결혼을 그래서 못했냐 안 했냐, 뭐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 안 하는 여자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못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들에 대해서, 이런 여자들에 대해서 기존 관점은 불쌍하다. 여자는 애 낳고 키우는 게 여자의 그 본능, 그 모성애도 충족시킬 수 있는 건데 평생 저 여자는 애도 못 낳고 얼마나 불쌍하냐. 그리고 한국의 출산율에 엄청나게 악영향을 주는 나쁜 존재들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심지어는 여자들은 폐경기란 게 있잖아요. 애를 그 폐경기가 지나고 나면 더 이상 못 낳잖아요. 그럼 한 40대 초반 이렇게 지나고 나서 애를 낳을 수 있는 시기가 지난 여자들은 애도 못 낳는다 그래서 막 되게 비하하는 발언도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있고 그래요. 다들 개소리예요, 개소리. 아니, 여자가 애를 낳을 수 있다. 그거는 당연한 거고, 여자만 임신할 수 있다. 그것도 당연하지만, 여자가 애를 못 낳았다고, 그 여자가 뭐 특별히 모성애 충족을 못 시키고, 그 여자가 불행해진다. 이것도 웃기는 얘기 아닌가요? 꼭 애를 낳아야 여자가 행복해져요? 애를 못 낳아도 얼마든지 다른 식으로 행복해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사에서. 여러 가지, 요즘 재밌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지금 무슨 쌍팔년도라 여자들이 애를 꼭 낳아야 되는 세상도 아니고, 그리고 뭐 출산율. 제가 여러 영상에서 우리나라 출산율 낮은 거 걱정하고 고민해야 된다고 했지만 그건 국가적 관점에서 하는 얘기고, 개개인의 관점에서는 본인의 여건 그런 거 고려해서 애를 안 낳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제가 99개월인데 저 같은 경우 애를 낳으려면 낳을 수도 있었어요. 제가 뭐 임신을 못 시키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이게 재수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99개월 이 유전자가 만약에 유전이 됐다. 그 애한테. 그러면 걔도 99개월로 태어나잖아요. 얼마나 제가 미안해요. 그래서 저는 제 의도적으로 제가 결혼을 안 한 측면도 있어요. 물론 여자들이 제 유전자 이 99개월 이게 유전되는 게 무섭다고 저를 꺼린 것도 있지만,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 출산율에 엄청 악영향을 줬기 때문에 나쁜 놈이고 우리나라에서 이완용처럼 배척받아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개개인마다 상황이란 게 있을 수 있고 가급적 사람들이 애를 낳을 수 있도록,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국가가 노력을 하자. 그리고 다수가 관심을 가지자. 이런 차원의 영상은 제가 올렸고 그런 식의 접근은 찬성하지만, 그래도 개개인의 상황이 있고 개개인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예컨대 다른 거 다 조건도 좋고 몸도 좋고 한데도 그냥 나는 애 낳기 싫어. 본인 선택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 자유주의 국가에서 뭐라고 해요, 그거를. 그래갖고 뭐라고 하는 게 미친 사람들이지. 그리고 폐경기. 여자가 일정 나이 지나고 나면 애를 못 갖는 건 맞아요. 또 어쩌라고요. 뭐 당신들이 그 여자가 폐경기 오는데 뭐 도움이라도 줬어요? 떡이라도 사줬어요? 밥이라도 사줬어요? 폐경기가 오든 말든 왜 그거 갖고 상관이냐고요. 내 말은. 한심하게 참. 남의 문제에 그렇게 필요도 없이 관심 갖고 오지랖 부리면서 괜한 안 좋은 소리 하기 전에 본인들 앞가림이나 잘 하라고요. 보니까 뭐 폐경기 왔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손가락질하는 인간들 보고 앉아 있으면 대부분 본인 인생을 제대로 못 살고 앉아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예요. 새로운 시대. 가족이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사는 시대예요. 요즘 돈만 있으면 돼요. 자본주의. 특히 우리나라는 돈에 환장한 민족이잖아요. 한민족은. 돈이라면 영혼도 파는 민족들이 우리 인간들로 이루어진 민족이 우리 한민족이니까 한반도에서는 돈만 있으면 된다고요. 돈만 있으면 귀신도 부릴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 애 못 낳는다고. 뭐 아예 결혼 안 했다고. 아니면 결혼을 못 했다고. 그거 갖고 스트레스 받고 괜히 기죽을 필요 전혀 없다고요. 오히려 요즘은 가족이 짐이 되고 애가 짐이 돼요. 제가 아는 여자 결혼에 그렇게 목매고 결혼 끝내서 애까지 낳았는데 그 아들내미가 요즘 그 저기 엄청나게 누굴 때려가지고 교도소 들어갔어. 교도소. 그래가지고 그 여자 이 더위에도 보면 옥바라지 한다고. 그 아들내미 면회한다고. 또 그 아들내미는 뭔 영치금을 그렇게 요구하는지, 교도소 안에서 뭐 과자 사 먹으려고 교도소 들어갔는지, 골프 타면 지 엄마한테 영치금 보내달라고 그러고, 그 여자는 또 영치금 붙여두느라고 힘들어하고, 그 여자 상황도 안 좋은데. 또 제가 아는 어떤 여자는 그 여자도 결혼에 목매다가 이상한 남자랑 결혼했는데 그 남자가 사업한다고 맨날 사업자금 대달라고 그러고, 사업자금 안 대주면 또 때리고,
이런 미친놈이랑 결혼해서 오히려 인생 망하는 여자들도 꽤 돼요. 그런 거에 비교하면은 결혼 안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니까요. 저 같은 경우도 결혼 안 하고 이 나이에 혼자 살지만 제 주위에 저 부러워하는 사람들 많아요. 제 친구들 중에도 이상한 여자한테 꽂혀가지고 결혼했다가 그 여자가 보니까는 맨날 보니까는 쇼핑 중독이라서 필요도 없는 거 물건 사고 카드값 엄청 나오고 제 친구가 다 막아줘요 그거. 근데 저한테 와서 얼마 전에도 하소연하더라고. 자기 인생이 왜 이렇게 풀렸냐고. 누구한테 탓을 하겠어요. 본인이 선택한 여잔데. 그리고 제 친구들 중에도 애가 잘못돼가지고 애가 누구 때리고 학교에서 학교폭력에 연루됐다고. 그거 갖고 또 하소연하는데. 누굴 닮아서 그렇게 때리는지 모르겠다고. 그럼 모르죠 아무도. 그럼 모르는데 어쨌든 그 사람 애는 보니까 애가 좀 이상한 애더라고. 보니까 제가 보기에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을 정도로 애가 좀 사이코던데 자기 자식이 사이코면 또 그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고도 이렇게 인생 망하는 사람들이 세고 셌어요. 그러니까 결혼 못했다고 기죽을 필요 전혀 없고 결혼 안 한 여러분의 선택이 오히려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어요. 다만 일단 다시 말하지만 우리 한민족은 돈에 환장한 민족, 미친놈들이니까 돈을 모으세요. 우리나라에서는 돈만 있으면 돼요. 돈만 있으면 혼자 살든 뭐 하든 사람들이 절대 뭐라고 안 하니까 돈 많이 모으세요. 돈 많이 모으고 호신술도 좀 익히세요. 호신술. 여자기 때문에 맘 많이 보고 하는 미친놈들이 꼭 있어요 보면은. 그런데 경찰을 불러도 경찰이 제때 안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호신술 같은 건 미리 익혀두는 게 좋고 호신용품 있잖아요. 호신용품. 합법적인 호신용품. 뭐 스프레이 같은 거. 그런 것도 꼭 준비해 놓고 뭐 이렇게 핸드백 같은 데 넣어놨다가 여차하면 그거 쓰세요. 쓰시고 그 다음에 법 공부 좀 하세요. 법 공부. 이거는 여러분이 혼자 살면 아무래도 누구랑 예컨대 이웃이랑 다툼이 붙었어요. 근데 경찰이 왔어요. 근데 여러분은 혼자예요. 근데 이웃은 가족이에요. 우리나라 또 한국 사람들은 경찰도 그렇고 이상한 그 성향이 있는데 다수가 같은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 말이 맞겠거니 생각을 해요. 당연히 여러분이 예컨대 잘못을 안 하고 상대편이 잘못을 했어도 그 잘못한 사람의 가족들은 그 사람 편을 들어줄 거 아니에요. 같은 가족이니까. 그러면은 가족들이 하는 얘기니까 이거는 틀릴 수도 있겠다. 거짓일 수도 있겠다.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경찰들도 가만 보면은 다수가 얘기하면 그냥 그걸 듣고 앉아있더라고요. 혼자 얘기하는 사람 말은 거짓이라고 그냥 함부로 지레짐작하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여러분이 경찰을 납득시키고 여러분이 거기서 어느 정도 할 말을 하려면 법을 알아야 돼요. 법을. 그래서 여러분의 전공하는 일 그런 거와 무관해요. 예술 계통이라도 법 공부하세요. 뭐 어려운 법 하라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도서관 가면은 만화로 보는 형사소송법, 만화로 보는 형법 이런 거 있어요. 그리고 만화로 보는 민법 이런 거 좀 만화로 대충 보세요. 보고 뼈대를 이제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관련되는 교과서 한번 읽으세요. 그러면 일단 만화로 뼈대를 알고 나서 보면 금방금방 보이고 여러분은 시험 볼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얘기, 이론적인 얘기는 제껴요. 제끼고 실무적인 얘기 이런 것만. 예컨대 경찰이 우리 집에 함부로 들어오려고 그런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 당연히 영장 갖고 오라고 해야죠. 그리고 경찰이 갑자기 나를 경찰서에 끌고 가려고 그런다. 그러면은 임의 동행이냐, 긴급 체포냐, 현행범 체포냐 이런 거 물어보고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경찰들도 움찔해요. 그래서 함부로 대응 그거 못해요. 저 같은 경우에 혼자 살지만 경찰들 가끔 상대하는데 아주 가끔 제가 얘기한 대로 혼자라고 해서 저를 우습게 보던 경찰들 제가 법 얘기 짝짝짝 하면은 바로 꼬리 내려요. 바로 꼬리 내려요. 그래서 법 꼭 공부하세요. 그리고 꼭 경찰 상대할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예컨대 회사 다닌다면 여러분이 혼자라고 생각해서 만만히 보는 회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불리한 뭐 인사 조치를 할 수도 있고 그럴 때 여러분이 법을 어느 정도 알고 평소에 법을 잘 아는 걸 회식 자리 같은 데서 여러분이 데몬스트레이션 어느 정도 과시하면 회사에서 예컨대 여러분이 뭐 김전무라면 김전무는 법 많이 알잖아. 함부로 우리가 상대했다간 큰일 나. 이렇게 해서 아예 미리미리 조심하니까 법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남자들만의 전유물이라기보다는 여자들이 하기 힘들어하는 게 뭐 형광등 갈고 간단한 전기수리 이런 거. 사실 그거 어렵지 않아요. 드라이버 몇 개 있으면 되는데 안 해봐서 그래. 안 해봐서. 그리고 힘도 많이 안 필요해요. 여자들 힘으로도 가능해요.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에 그런 거 있으니까 유튜브에 전기 수리하는 거 알려주는 거 있으니까 여러분이 뭐 드라이버 같은 거 벤츠 같은 거 다 사봐야 끽해야 한 3, 4만 원이면 좋은 거 사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구비해 놓고 유튜브 보면서 간단한 전기 수리 그런 건 익혀두세요. 그러면은 괜히 남자한테 여러분이 의존할 필요 없고 그렇다고 전파상 부르면은 저게 별로
큰일도 아닌데 인건비 엄청 불러요. 그러니까 괜히 돈만 많이 나가니까 이런 전기수리 같은 건 익혀두세요.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 남자잖아요. 남자니까 제가 약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자들이 잘하는 거, 남자는 못하지만 바느질 뭐 이런 거, 단추 다는 거 이런 거, 옷수선 이런 거는 남자가 잘 못하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근처 옷가게에 갔다가 맡겼는데 돈을 되게 많이 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열이 받아서 저도 그냥 인터넷 보고 배웠어요. 바느질 같은 거 혼자 하니까 어렵지도 않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뭐 바늘이랑 실이랑 인터넷 보니까는 한 3, 4만 원 주니까 엄청 좋은 거 세트로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집에 사다 놓고 이제는 제가 바느질을 잘해요. 그래서 제 단추 같은 거, 제 웬만한 옷수선은 제가 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전기수리 이런 거, 그리고 뭐 제가 여러분이 만약에 바느질 같은 걸 평소에 못했다면 이런 것도 익혀두시면 좋고, 그 다음에 요리는 필수예요. 요리는. 여러분이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산다면 맨날 사 먹을 수도 없어요. 저도 혼자 살아서 너무 잘 아는데 사 먹는 거 지겨워요. 그래서 요리를 꼭 익히세요. 요리는. 근데 나이 들면 들수록 익히기가 힘드니까 젊을 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유튜브 보고 요리 시작하는데 이 채널에 보면 제가 요리 초보들을 위해서 꼭 봐야 될 영상도 올렸어요. 그것도 꼭 보세요. 그것도 보셔서 요리 필수로 익히시고, 그 다음에 항상 대차게 사세요. 기를 피고. 여러분이 혼자라고 해서 괜히 혼자 난 결혼 못한 여자다 기 죽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무슨 죄를 졌어요? 왜 기가 죽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혼자 산다고 우습게 보는 사람들 있으면 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한 모습 보이세요, 그냥. 저도 가끔 저 혼자 산다고 약간 좀 비하하는 인간들인데 그러면은 내가 혼자 사는데 당신이 떡을 줬어, 밥을 줬어. 그러면서 아주 그냥 대놓고 한 소리 해요. 그러면 대부분 꼬리 내리고 도망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사회도 여러분을 대우하는 게 바뀌어요. 그 다음에 혼자 사는 여자들 중에 외로우니까 괜히 형제, 자매, 그리고 뭐 조카들한테 필요도 없이 돈 주고 뭐 잘해주는데, 물론 거기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여러분한테 잘하는 형제 자매나 조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안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예컨대 우리 이모는 어차피 혼자잖아. 이모한테 더 뜯어 먹자. 예컨대 내 여동생은 혼자잖아. 걔한테 돈 좀 달라고 그러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을 호구로 여기는 가족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이 먹고 내가 젊어서부터 형제자매나 조카한테 이렇게 신경 썼는데 어떻게 걔네들이 나한테 이러지? 그러면서 배신감 느껴 하는 사람도 꽤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고아원 같은데 후원하는 게 더 나아요. 고아원 같은데, 고아들. 그리고 아니면 요즘 혼자 사는 사람도 입양 가능하게 법 바뀌었어요. 다만 조건이 좀 까다롭지만 입양도 가능하니까 여러분이 그 조건에 맞추도록 열심히 살면서 입양하는 것도 괜찮아요. 다시 말하지만 배짱으로 사세요. 배짱으로. 누구도 여러분 우습게 못 봐요. 요즘 사회에서는 1인 가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혼자 살지만 저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가족 있는 친구들 중에 엄청 많이 저를 부러워해요. 저는 이 유튜브 하면서 할 말 다 하고 그러면서도 구독자 3,000 넘기고 제 사무실 운영 잘하고, 오히려 가족들 있는 애들 중에 회사에서 잘리고 가족한테 찬밥 취급받고 어디 나가서도 제대로 취급 못 받고, 이제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 나이에 회사 잘리고 나면 재취업도 힘들고 그럼 뭐해서 돈을 벌 건데요. 그래서 저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이 열심히 살고 여러분이 충분한 돈벌이 수단을 갖추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절대 우습게 못 보고 오히려 부러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는 방식,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사회가 여러분을 달리 대하니까 절대 기죽지 말고 사세요. 그래서 결혼 못한 여자, 그리고 결혼 안 한 여자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